관세음보살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이 자기의 앞으로 삶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세요. 목표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처럼 이 날짜마다 좋은 국토, 밝은 서성 만나고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로서 빨리 출가해가고, 저도 사실은 위에 보면 저도 늦었는 편이에요. 저는 사실 그 절벽에서 떨어져 갖고 사후 세계를 체험 안 했으면 스님이 안 됐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저는 어쨌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전생에 이런 서원들을 계속 했지 싶어요. 제가 바로 직전 전생이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부모 미생년 본래 면목이라는 그 화두를 타파하고 나서 제가 제 전생 한 50카타를 봤어요. 근데 바로 첫 번째가 그 스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신부됐던 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그 코제이 하여튼 프랑스 저쪽 편에서도 제가 했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계속 이렇게 진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사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자꾸 진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 하면 살아있을 때 그것이 자기의 인격이에요. 인격이라 하는 것은 이해하지 못할 것을 이해하는 능력이 인격이에요. 용서하지 못할 것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인격이고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그게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죽어서 신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살에서 지금 나이를 한번 빼봐요. 몇 년 남았죠? 마음속으로 다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제가 40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40이었으면 공부를 제가 40대에 공부했는 거에 어떤 그 열정의 한 2배 이상은 제가 할 자신이 있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도 좀 의심을 했어요. 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상하게 막 그렇게 그냥 막 극한 속으로 밀어 집어넣더라고요. 환경이. 산에 올라가다가 절벽에 매달리고 밤새도록 매달려 있기도 하고, 절벽에 한 매달려 있어 봐봐요. 하루 종일 캄캄한데 그 하루 종일 밤새도록 있으면서 그 어떤 생각 들었겠습니까? 진짜 절박한 생각, 오만 생각 다 해봤습니다. 한번 떨어져 죽은 것만 해도 사실 남들하고 조금 다른 체험을 했는데, 이미 절벽에 매달리가 이거는 뭐 놓지도 못하고 떨어져 죽고 그거 델렁델렁 매달리가고. 아이고. 근데 그때 내가 죽으려고 손을 딱 떼는 순간에 그 바로 위에 딱 짚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살라고 그 매달려 있었으면 왜 됐습니까? 그냥 얼어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죽어야지라고 마음을 딱 먹고 손을 딱 놓는 순간에 딱 살 길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 말씀이 맞다. 생적사, 사적생. 살락하면 죽고 죽을락하면 산다 하는 걸 그때 그거 하나 배우려고 그래 배달리갖고 그냥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요. 제가 참 그건 모산제 가서도 내가 죽을 뻔했죠. 하여튼 죽을 고비를 한 5-6번 이상 내가 그 40대 그때 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을 겪었지 않는가 싶어요. 지금은 제가 흔들림이 없어요. 불태전의 어떤 마음이 있는데 40대는요 솔직히 말해서 찌릿찌릿한 것도 조금 남아 있었고, 그때 좀 남아 있더라 한 게 찌릿찌릿한 게 좀 남아 있었고, 이렇게 사실 그게 제일 컸어. 솔직히 말할게, 그게 제일 컸어.
제일 컸고 뭐 하여튼 다른 뭐 이유도 쭉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 공부를 내가 하는 공부가 왜 이렇게 힘들어? 남들은 쉽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노라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갈등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여튼 그것은 이제 지나간 세월이고 그런 이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그런 열정적인 공부를 언제 할 수 있을까? 이제 내생에나 가능하다는 거죠. 비박해 가면서 비닐로 뒤집어 갖고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으면 눈구디 위에서 공부를 했는데 눈이 녹았어요. 비닐을 깔고 자복 깔고 비닐을 깔고 비닐 뒤집고 이렇게 톨 쉬고 앉아 있었는데 새벽 때니까 수북 눈이 이만큼 왔는데 나는 눈 밑으로 들어가 있어. 내 몸이 내 몸 체온 열기로 눈이 녹을 정도로 그렇게 참선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 뭐 30분, 45분, 1시간 참선하는 거 참선도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야 돼요. 완전히 나를 이 목숨을 목숨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몸뚱아리를 내 몸뚱아리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한번 공부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온다. 금생에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게 이제 못한다 싶으면 내 생을 그렇게 준비해야 돼요. 부처님이 사성지 천억급을 닦아서 부처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지금 금생에 내가 빠딱 뭔가를 깨우쳐서 그게 내가 바른 수행자가 아니라는 거지. 예. 원각을 깨달았다 하는 것은 그냥 원각을 내가 알았다 하는 것 뿐이에요. 지입니다. 지. 깨달으면요 내가 실천이 바로 돼야지 그게 진정 그 나의 깨달음이 되는 거지. 그냥 깨달았다 하는 것 그것은 가짜 깨달음이라. 그래도 뭐 선지식이다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줘요.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선지식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구경가 궁극적인 어떤 깨달음을 목표로 한다면 그런 어떤 것은 우리가 거쳐 지나가야 할 단계지. 우리가 그걸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예.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나이에서 100년을 한번 빼봐요. 몇 년 남아요? 40인 사람은 60년이 남았을 거고 50인 사람은 50년이 남았을 거고 내가 70이면 30년이 남았을 거고 내가 80이면 20년이 남았을 거라. 더 젊으신 분도 계십니까? 혹시 30대이신 분? 남들은 내보면 뭐 30대 후반이라 하기도 한텐데. 그래 하여튼 자기가 40대면 앞으로 60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내가 50이면 앞으로 50년 뒤에 이 세상이 어떨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우리가 40년 뒤에 50년 전에 우리 어떻게 살았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40년 전에 지금 2016년이죠. 40년 전 같으면 1976년입니까? 1976년이죠. 1976년에 우리 뭐 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76년 같으면 그때 삐삐도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고 그죠? 칼라 텔레비전 나오는가? 하여튼 1976년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뭐 다방도 좀 있었고 그렇게 전화기가 기해갖고 공중전화를 많이 사용했고 뭐 누구를 만나갖고 뭐 그 시기를 한번 하려해도 연락이 잘 안 돼갖고 뭐 학교 갈 때 그냥 편지 쪼가리 하나 이렇게 툭 전해주고 부끄러워 도망가고 나중에 뭐
어디서 만나자 하면 첫눈 온 날 만나 하면 그럼 그 버스 중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뭐 그랬던 시절이라 서로 연락이 안 돼가. 어. 제가 광주 아가씨하고 그 광주 사태 나기 바로 직전에 서울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때 데모하다가 그때 내가 도망을 갔는데 서울로 도망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서울로 도망을 갔는데 그때 그 롯데 호텔 제일 꼭대기 전망대에서 만났던 광주 제일 여상 나오는 분인데 보스턴 무역에서 근무하셨고 그분이 저를 참 많이 도와줬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데모 이렇게 주동을 했기 때문에 붙잡히면 바로 그냥 이제 내 대신에 총무부장이 끌려가고 하여튼 얘를 많이 묻는데 하여튼 저는 어쨌든 간에 잘 도망다녔어요. 근데 그때 만났던 그 저를 많이 도와줬던 분이 자기 집 주소를 가르쳐 줬는데 자기 오빠가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서울서 막 그냥 어느 역까지 갔다가 걸어서 강주까지 들어가신 딱 하는 얘기만 듣고 그걸 나는 이제 그 어느 이제 우리 또 모친이 또 사바 해갖고 이제 그걸 수배를 풀었어. 뭐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막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어. 데모해갖고 도망다니는 아들 보이 안 되니까 또 가서 우리 모친이 또 뭐 또 사바 해갖고 그걸 다 풀어줬어. 이제 내려온나 해갖고 이제 내려왔는데 우리 모친이 이렇게 이 뭐 이렇게 소지품 검사를 하다 보니까 수첩에 강주 주소가 나오니까 빡빡 다 찢어버린 거예요. 또 그 양반은 서울에 있는 내 친구 집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계속 걸로 연락했는데 이 친구는 군대 간다고 한 달 동안 내내 밤늦게 술 포마신다고 집에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연락이 서로 안 됐어. 그리고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그때 이제 강주 사태 80년도구나 그죠? 그때 그 시절이었고 하여튼 지금부터 약 한 40년 전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어떤 문명하고는 굉장히 뒤떨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때 우리가 좋은 집안에 좋은 사람 만나서 뭐 직장은 어느 직장을 가져야지 좋고 그때 당시에 그때 우리가 가졌던 가치관이 지금 현재의 가치관하고 얼마나 틀려졌습니까? 그때는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되면요 넘버 원이랐어요. 제 친구들 중에 일찍이 그 사법고시 패스했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제가 군대를 서울수 군대 생활을 했는데 학군단을 관장하는 요즘도 학군단 있죠. 옛날에는 대학생들 전부 다 이 교령하는 걸 했어요. 그하고 그 뭡니까 그 병령훈련을 9박 10일 갔어요. 하여튼 그런 걸 관장하는 부대에 제가 잠시 소속돼 있어 갖고 이제 탁 그 스쿨버스가 있어요. 우리 부대 스쿨버스가 각 대학을 다 돌아요. 그래갖고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탁 도착을 해갖고 버스에서 탁 내렸는데 저 끝바리에서 앞면에 있는 친구가 와요. 근데 양옆에 여학생이 3명씩 있더라고. 얼굴은 뽀글인데 아가 알고 보니까 사법고시 2차 패스했다고. 양옆에 여학생들이 탁 붙어 있더라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결국 재벌 딸한테 장가 갔습니다. 그때는 사법고시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면 재벌을 뭐 집에 막내딸이라든지 뭐 이렇게 좋은 집안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와이프가 비서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친구 와이프 만나러 갔는데 친구 와이프 옆에 비서가 있더라고. 김과장 하면서 부르더라고. 하여튼 저는 그렇게 부잣집에 장가를 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40년 뒤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그때 그 방식하고 같다고 생각 들어요? 빨리 우리가 꿈꿔야 돼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어떤 것이 필요할 것인가? 어떤 덕목이 필요할 것인가?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인가?
사법고시 시험생들처럼 잘 외우고 많이 외워야 돼요. 옛날에는 정말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공부하면 사법고시 금방 패스됐어요. 잘 외웠으니까. 사법고시는요, 제가 친구한테 얘기 들었는데 하루에 100개를 집어넣으면요 60개, 70개가 빠져나간대요. 하루에 잠을 뭐 2시간, 3시간 자고 계속 하는데 집어넣으면 빠져나가고 집어넣으면 빠져나가고 그래서 계속 한대요. 결국 외우는 거라, 외우는 거라. 그럼 앞으로 시대에는 그렇게 공부하면 잘 살 수 있는 시대일 것 같습니까? 시대가 처음에는 수렵 채취 시대였어요. 그죠? 그다음에 농경 시대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산업혁명 시대가 왔죠. 그죠? 산업혁명 시대 지난 다음에 다음 무슨 시대입니까? 정보화 사회라고 들어봤습니까? 정보를 가진 자가 대통령도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왜 대통령이 됐습니까? 보안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이제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군대에서 쓰는 전화기, 그거 전부 다 전화기를 서로 이렇게 옛날에는 교환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 상황실에 한 달에 한 번씩 상황실 당번이 되면 상황실에 들어가서 어디서 외부에서 전화 오면 딱 중간에 연결해주고 칙칙 뽑고 하는 거. 옛날 영화에서나 봤죠. 옛날.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전화기 딸딸이도 돌려야 되고 딸딸이로 전화 오면 뭐 통신보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탁 꽂아갖고 어디 가면 대대장실, 이대장실 탁 꼽아주고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누가 감청을 하나 하면 보안대 아들이 바로 옆에서 감청을 하고 있어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화, 내부에서 내부 전화 통화하는 걸 다 감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고스란히 보안사령관한테 다 들어갔겠죠.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했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시대가 왔습니까? 감성문화 시대예요. 왜? IQ 말고 EQ를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은 어떤 기술보다는 아이디어, 디자인 이런 쪽에 여러분들 루이비통 가방 와 좋아해요? 루이비통 가방 왜 좋아합니까? 상표가 지금은 상표가 최고라 그러지만은 루이비통 카에 완전 막 환장을 하시더구만 보니까. 우리 누님 아일랜드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제 혼자 국민학교 5학년부터 살았어요. 수도원에서. 그래갖고 아들 보러 간다고 뭐 돈하고 뭐 잔뜩 이제 준비해 갔는데 루이비통 가방하고 다 바꿔서 아들하고. 영국 뭐 공항에 하여튼 면세점에서 루이비통 가방을 봤는데 환장을 하겠더래. 그냥 막 싸더래 자기 마음에 드는 거. 그래가 뭐 있는 돈 홀라당 다 써갖고 루이비통 가방 하나 하고 뭐 아들한테 돈 한 푼도 못 주고. 근데 아들 집에 다 돌아가서 얹히 갖고 며칠 있다가 답으로 그냥 왔어. 그 화근가 몰라 나는. 그 아들보다 더 귀한 게 루이비통 가방이더구만. 그게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우리 인간의 감성을 자극시키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감성 시대예요. 감성 문화 시대예요. 그러면 이 감성 문화 시대가 앞으로 조금 더 가겠죠. 그죠? 감성은 도의 문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단계입니다. 이 사회가 감성 시대라 하는 것은 지금 창조 경제학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창조학 하는 말이 사실은 한 17년 전부터 창조학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미국의 창조학회라 하는 학회 부회장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때 LG가 제일 앞서갔습니다. LG가 삼성을 잡으려고 LG, 삼성, 뭐 그때 당시에 하여튼 현대 이런 대기업의 이 간부들이 와서 그것을 들었어요. 앞으로 미래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이걸 이제 쉽게 말해서 공부를 배우는 세미나에 그 세미나 한 번 듣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거의 그때 돈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비싼 돈을 들으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이 강의는 꼭 자기들끼리만 탁 들어요. 그게 뭡니까? 정보화 사회의 흔적이죠. 그런 정보를 자기들만 딱 쥐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창조라 하는 것은 감성이 밑바닥이 돼야 되고, 창조라 하는 것은 자기를 관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창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창조. 그러면 이 창조의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 관의 능력에서 나와요. 그리고 관을 하는데 이 세상과 내가 하나 된다는 어떤 일체감, 그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세상과 일체가 되려고 하면 내 자신이 뭐가 돼야 됩니까? 무아가 돼야 돼요. 사마타가 돼야 돼요. 사마타. 내가 사마타를 수행을 해서 그칠지 내 마음 짓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거울과 같았을 때 세상이 내게 다 비춰져요. 그때 이 세상이 내구나, 우주가 내구나, 이렇게는 우주가 내면 나는 뭐가 됩니까?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창조가 가능합니다. 그럼 미래 사회는 그러면 어떤 사회일까?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지식 중심이었어요. 미래 사회는 지식 중심이 아닙니다. 지식은 이제 컴퓨터가 다 해줘요.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에는 여러분들 손바닥에 전화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여러분들 건강을 체크하는 칩, 전화기, 또 전화기도 이렇게 여러분들 SF 영화 혹시 보면서 손바닥을 유리에다가 탁 갖다 대니까 화면이 쫙 펼쳐져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장면 보신 적이 있는데, 저는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는 분명히 미래에도 부자가 있을 거고 가난한 자가 있을 거고 리더가 있을 거고 보좌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평범한 사람이 있을 거라. 그러면 내가 미래에 이산 해연서사 발언문처럼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보살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남들을 쫓아다니면서 보살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먼저 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첫 번째 착한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신인,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남들로부터 믿음을 얻어야 되고 남들로부터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아름답다 하는 것은 모두를 다 좋게 하는 이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내가 모두를 다 좋게 하려면 모두를 다 좋게 하는 사람이 뭐일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뭐 같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모두를 다 좋게 하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직업은 뭐겠습니까?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가 되든 국가적 지도자가 되든 사회적 지도자가 되든, 내가 교사가 되든 스승이 되든 교수가 되든, 하여튼 이 리더의 자격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는 사람,
미인은 바로 리더입니다. 리더. 미래에 있으면 리더. 그럼 미래에 내가 앞으로 40년 뒤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환생을 했을 때 나는 어떤 덕목, 미인으로서 어떤 덕목을 가져야 할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사마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냐? 특히 삼마발제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미래의 40년 뒤에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수행이 바로 내생에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지식사회는 끝났어요. 이제 지식적인 것은 로봇가 다 합니다. 로봇가 다 해요. 아마 미래사회에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판단, 전체적인 판단. 미래에도 아마 공무원들을 뽑는 시험을 칠 거고 인류대학 들어가는 시험을 칠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게 안 칠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하고 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아마. 미래 사회는 시험이 없어져요. 각기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자꾸 키워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한정된 자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다면, 살게 하려면 지금처럼 삶의 방식으로 못 삽니다. 분명히 앞으로 몇십 년 내로 우리 마음 공부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지 않아야 하면 지구상에 반드시 또 전쟁이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또 식겁하고 난 다음에 지금 블랙시트하고 ob적하죠. 저게 이제 망할 징조입니다. 저게. 분열이 되고 나면 반드시 갈등이 또 더욱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래사회는 그런 갈등들을 잠재울 수 있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모두를 다 좋게 하는 그런 미인이 돼야 되는 게 본인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숨날숨 하면서 간센보살 하는 것은요, 결국 거칠지 자기 마음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마타 수행입니다. 자기 마음짓을 거친다 하는 것은 비 오는 날 낙수물이 계속 떨어지는데 낙수물이 떨어지는 처마 밑에 큰 다라이를 딱 갖다 놨다고 생각해 봐요. 물이 계속 떨어지죠. 이게 우리의 중생의 마음이에요. 잠시도 가만히 못 있습니다. 중생은 그 낙수물 처마 끝에 떨어지는 낙수물처럼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보고 듣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마음들이 많이 고요해졌지만은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자기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또 시시비비하고 귀에 들리는 것에 시시비비하고 막 했죠. 그래갖고 막 시계에서 그 낙수물 떨어지는 그 다라이 물이 잠시도 쉬는 적이 없어요. 사마타 수행이라 하는 것은 그 떨어지는 낙수물이 떨어지는 그 다라이를 낙수물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이렇게 빼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낙수물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 다라이 물이 왜 됩니까? 고요해지죠. 그 말은 내가 안이비설신의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시시비비하지 아니했을 때, 보아도 본 것이 아니고 들어도 든 것이 아니고 냄새 맡아도 냄새 맡은 것이 아니고 생각해도 생각한 것이 아니었을 때, 그때 다라이에 있는 물은 고요해집니다. 그걸 보고 거칠지라고 그래요. 거칠지가 되는 순간 바로 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칠지 단계에서 조금만 지나면 바로 관의 상태. 관? 이게 정말 중요해요. 관을 하는데 제일 먼저 무엇을 관하겠습니까?
다라이 물에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추고 보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일까요? 자기 얼굴을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제일 먼저 관합니다. 자기 자신의 진실을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수행했는 사람을 묻는 말이 어떤 분이 부끄러움을 아시는 분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진실을 보기 전까지는 부끄러움을 못 느껴요. 못 느낍니다. 다 자기는 경우 바르고 자기는 보통 이상으로 다 잘났고 도덕적이고 뭐 남들한테 비교해서 빠지는 게 없다 이래 생각해요. 근데 그 다라이 물 속에 있는 그 명경 같은 그 속에서 자기의 진실을 보는 순간 평소에 자기가 느끼지 못한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껴요. 사실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입니다. 제가 칠정선방에 가서 노보살님들한테 내가 호통친 게 바로 그겁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있느냐고. 30년 40년 선방에서 공부하셨다는데 부끄러움을 혹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지금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한 적 있습니까? 거기 가면 이 법복을 바닥에 풀을 입혀갖고요 칼날 같아요. 법복 안 입으면 못 들어와요. 거기는요 탁 이렇게 앉아 있어요. 막 거룩합니다 그냥. 근데 눈 뜨면 얼굴 눈이 벌게. 참선했는데 눈 떴는데 눈이 벌거면요 귀신 속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진짜 참선했는 사람은 눈을 딱 크게 탁 뜨면 눈이 새파래야 돼요. 그걸 보고 성기라 그래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눈이 새파랗습니다. 근데 참선할 때 눈 감지 마라 그랬죠. 눈을 감아도 공부를 바르게 있는 사람은 눈 뜨면 새파랗습니다. 눈이 안 뻘개요. 근데 참선했는데 눈 뜨는데 눈이 벌겋다. 그 사람은 귀신 속을 가서 한참 뭐 자기는 뭐 무슨 공부했다 하면 그게 다 귀신이 가르친 거라. 그거는. 그런 보살님들한테 제가 딱 전곡을 찔러서 부끄러움을 아시느냐고 물었을 때 몇몇 분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본인들은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 나는 잘났거든. 나는 경우 바르거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칠지 사마타가 된 순간에 자기의 진실을 보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정한 참회를 하고 나서 거울 같은 다라이 물 속에 다른 것도 비춰지죠. 그죠? 다라이를 쭉 빼갖고 하늘 밑으로 보면 하늘 위에 흘러다니는 구름이 다라이 다 비춰지겠죠. 밤에 달을 비추면 그 달이 다 비춰지겠죠. 그 다라이 물을 거울이라 생각하고 그 거울을 남한테 비추면 남이 비춰지죠. 타심통. 남의 마음이 다 그대로 내게 비춰지고요. 달을 비추면 왜 됩니까? 그 거울 속에 달이 비춰지면 그 거울이 자기의 마음이라 그칠 지혜는 내 마음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 나의 마음이야. 근데 그 거울로 달을 딱 비쳤을 때 그 거울에 달이 비춰졌어. 그러면 이 거울의 마음은 뭐라고 생각이 들어? 본인이 달이라고 생각이 들잖아. 넘을 비추면 넘이 바로 나가 되고, 그지? 태양을 비추면 태양이 바로 내가 되고, 천안통 천이통 하는 그 능력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아의 상태에 내가 nen데하는 마음짓이 거쳐진 상태에 있는 내 마음, 그걸 같은 마음을 넘을 떡 비추는 순간 넘이 바로 나 자신이 돼.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알아. 이름은 타심동이라고 붙였지만은 바로 넘이 내가 되는 순간이야. 그걸 같은 나의 마음을 가지고 달을 비추면 내가 곧 달이 돼.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저 달이 곧 누가 돼? 내가 되니까 달 속에 있는 모든 정보를
내가 알게 돼. 그게 천안통이에요. 그게 타심통이고. 그러니까 내한테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그 순간에는 나와 남이, 나와 태양이, 나와 달이, 나와 자연이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아직도 나와 남을 시시비비하는 사람은 도하고는 멀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거울 속에 비춰지는 것이 내 마음이잖아. 달을 비추면 달이 되고, 태양을 비추면 태양이 되고, 바다를 비추면 바다가 되고, 산을 비추면 산이 돼. 근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산이 되고 바다가 되고 강이 되고 달이 됐어. 그 거울 같은 마음 속에 과연 산이, 바다가, 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다 환상이잖아. 거울에 비춰지는 산과 바다와 강이, 그게 진짜 산과 바다와 강입니까? 환인 거죠. 우리가 세상을 지각하는 그 모든 것이 거울 속에 비춰지는 그림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의법 여몽한포영,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환과 같고, 포, 거품과 같고, 영, 그림자와 같아. 그거를 깨달아야지 내가 그 환의 그림의 세계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내가 내 방식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그런 능력을 갖췄을 때 내가 보살행을 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때 생겨요. 그런 능력은 바로 삼마발제 수행에서 나옵니다. 바로 관의 능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자신을 관하는 능력부터 시작해서 최후에는 그 관의 능력이 보살행으로까지 넘어가게 돼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거울 속에 비춰지는 선과 악이, 옳고 그름이 다 하나임을, 이것이 전부 다 망상이고 번뇌임을, 그걸 자각하고 나면 내게 좋다 나쁘다 갖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내게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해. 그걸 보고 누진통이라 그래요. 마음 공부 중에 최고의 경지가 누진통입니다. 더 이상 내게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 그게 디아나 선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법을 내가 딱 적어놨습니다. 이 책에 완벽한 참선법에 항상 나오는 거, 관세음보살 관하는 이는 누군고라고 하락하는 그 말뜻은 디아나 선나예요. 그런데 이 우리 해주 큰스님께서 관세음보살 관하는 이는 누군고라고 얘기하신 것은 처음에 관세음보살 시켜. 이거는 바로 사마타라. 지극한 마음으로 뭐 간불삼배니 연불삼배니 어떻게 온갖 말씀을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짓을 그쳐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거울같이 만들어라. 거기에서 관세음보살 하는 이는 누군고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것을 화두 삼아 관할 때는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을 관한다는 거지. 자기의 부끄러움을 찾는다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내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지. 시작은. 그 과정을 겪고 나면 그 다음부터 왜 됩니까? 관세음보살 관하는 이는 누군고, 그 관하는 그 사람은 누군고,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년 뒤에 50년 뒤에 자기의 모습을 먼저 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뿅
가서 그렇게 관 못합니다. 현실 속에서 먼저 자기 자신을 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지금 나의 이런 진실을 가지고 40년 뒤에 가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딱 가보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보다 행편없는 사람이 돼 있어. 왜? 그 사회에는 가면 극소수의 사람만 지배층이다. 거기에서는 진짜 부처님 같은 사람, 창조력을 갖춘 사람, 자기를 관할 수 있던 사람이 미인이 돼서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사람을 다스리고 있는 사회가 되는 거라. 사람들은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쪽에는 벌써 신경을 안 써. 왜? 물질이 너무 발달되니까 정신을 쓸 필요가 없어. 정신을 쓰는 사람들은 뭡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일반 대중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저 물질이 부족해서 막 급급해서 물질의 모든 것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지. 더 할 겁니다. 아마 미래 사회에는. 이런 물질, 눈에 보이는 물질 하나하나의 가치가 더욱더 지금 현재의 가치보다 더욱더 높은 그런 사회가 돼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안 태어날 자신이 있으면 그런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는 30년 뒤에, 40년 뒤에, 50년 뒤에, 아니면 60년 뒤에 나는 또 다시 환생할 텐데 환생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는 화두를 스스로 정하십시오. 나는 사마타가 부족하다 싶으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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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여기 집중을 하고 나는 어느 정도 공부를 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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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는 이는 누군고 해서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는 그놈을 찾아요. 나를 찾고 그 나까지 찾아본 사람은 관세음보살 관하는 이는 누군고 라고 그렇게 한번 찾아봐요. 그래서 자기의 진실을 먼저 알아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갖고 있는 복덕은 어느 정도 되고 그 관하면 바로 나옵니다. 내 복의 척정도를 본인이 환히 금방 알아요. 아이고 내가 뭣도 모르면서 내가 아는 척했고 내가 뭐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뭐 복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남한테 많이 베풀었다 생각하고 이래 생각하지만은 실제 꼴랑 복 갖고 내가 40년 뒤에 50년 뒤에 태어날 때 대체 누구 집에 태어날란고? 내 지금 우름마 우리 아버지가 태어난 것보다 더 나은 사람한테 태어날란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까지 미래를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은 마음 가는 곳에 갑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관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암만 그렇게 하라 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4년 이상 아니면 그 4년 이상 공부를 안 하셔도 저한테 열심히 이렇게 법문도 듣고 실참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실참은 자기의 내생을 한번 설계해 보십시오. 늦게 온 게 좀 아쉽다, 그죠? 앞에 말 얘기 못 들어서 물어봐봐요. 뭐 친한 사람한테 내가 뭐라 했는지. 하여튼 관세음보살 관하는 이는 누군고라는 화두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하시고 자기 자신을 충분히 관하신 분은 내가 앞으로 40년 뒤에 5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유추해 보시고 거기서부터 자기의 내생을 설계를 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환상인 줄 알아야 돼. 이게 환상인 줄 모르면 설계가 안 돼요. 일체유의법 염홍한포형이라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침대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자갈바디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꿈을 꾸고 있는 거고 캐노피가 되어 있는 비싼 침대에서 사는 사람도 꿈을 꾸고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꿈이다, 환이다.
여몽한포형이다. 우리가 꿈에서 꿈을 만들죠. 이 꿈인 줄 알면 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미래를, 내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현재의 복덕이 얼만큼 돼 있는가 우선 자기 자신을 관해 보시고, 자, 오늘 화두는 관세음보살 관하는 이는 누군고. 자, 그냥 조용히 눈을 뜨십니다. 아니요. 그냥 안 끝났어요. 수행이 다 안 끝났습니다. 내가 꿈을 꾸는 세계, 그 세계가 내가 꾼 꿈으로 말미암아 그런 세계가 있다면 그 꿈꾼 세계가 실현이 됐을 때 그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창조주는 누구일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꾸는 꿈속에 들어가서 내가 종으로 그냥 엑스트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꾼 꿈에 내가 주인공으로서 창조주로서 내가 다음 내 생을 맞이할 것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여몽한포형 같은 세계임을, 환의 세계임을 자각하셔야 되고, 그 꿈 같은 세계에서, 그 꿈 속에서 새로운 또 미래의 꿈을 또 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더 나아진 세계에서 내가 바로 주인공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더 이상 누구누구에 의해서 원에 찬, 한에 찬 사람들이 주인공이 된 세상에서 살지 말고 정말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세상의 주인이 돼서 그런 삶을 내 생에는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 실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